중국이 화물차 같은 디젤 경유차에 꼭 필요한 요소 수출을 또 돌연 막아서면서 2년 만에 요소수 대란 사태가 다시 일어나는 거 아닌지 불안이 커지고 있습니다. 그럴 일 없다는 정부 설명에도 불안한 마음에 사재기 나선 시민도 있고 이렇게 한 사람당 구매 개수를 제한하는 주유소까지 생겨났습니다. 정부는 2년 전 대란 때 중국만 바라보고 있어야 하는 이 상황을 바꾸겠다며 앞으로 중국 의존도를 낮추겠다고 약속했었는데 보시는 것처럼 오히려 중국에 훨씬 더 많이 의존하게 된 걸로 나타났습니다. 먼저 지금 현장 상황이 어떤지부터 정희윤 기자가 보도합니다. 인천 항만 근처의 한 주유소입니다. 이곳은 오늘부터 요소수 판매 수량을 최대 2개로 제한한다는 안내문을 곳곳에 붙였습니다. 주말 사이 중국 세관이 한국으로 수출하려던 요소수 통관을 갑자기 보류했다는 소식이 전해지자 수급에 차질을 빚을까 미리 대응한 겁니다. 3개월치 재고가 있다는 정부 설명에도 2년 전 요소수 대란을 겪은 경유 화물차주들은 불안감을 드러냈습니다. 불안해갖고 저 같은 경우에는 항상 그 재고를 한 100개씩 미리 창고에다가 재놓고. 기사들은 새벽에 나와서 일하는 사람들인데 거기까지 우리가 그걸 찾으러 다녀야 되겠냐 이거지. 관건은 중국의 요소수 수출길이 언제 열릴지입니다. 서울의 한 주유소입니다. 오늘 남은 재고는 10박스 정도인데요. 주유소들은 당장 대란 조짐은 없다는 입장이지만 이 수급 불안이 길어질 경우 2년 전 사태가 재현될 가능성도 남아 있습니다. 장기화라는 그 말이 나오는 이후부터는 아무래도 여기저기서 좀 많이 구하려고 하는 것 같아요. 중국 업계가 모인 플랫폼인 화학비료망은 이달 요소수 수출이 잠정 중단되고 내년 1분기까지 제한받을 거라고 전망했습니다. 중국의 수출 보류가 예상보다 길어질 경우 품귀나 가격 폭등 현상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석유공사가 운영하는 오피넷엔 요소수 현황도 담겨 있지만 주유소 자율에 맡긴 정보 게재 시점이 제각각이라 소비자 혼선을 가중시킨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JTBC 정희윤입니다. 그런가 하면 총선을 앞두고 야권의 비이재명계 움직임도 빨라지고 있습니다. 어제 이상민 의원이 전격 탈당한 데 이어 이낙연 전 대표도 본격적으로 목소리를 내기 시작했습니다. 이낙연 전 대표는 이재명 대표가 총선 전 사퇴하는 건 상식의 문제라며 신당 창당 가능성도 내비쳤습니다. 구혜진 기자입니다. 이낙연 전 대표는 이재명 대표의 총선 전 사퇴가 상식의 문제라고 말했습니다. 그건 상식에 속하는 문제라고 보고요. 그것 또한 이번 총선을 치르게 될 당 그리고 총선에 입후보하게 될 사람들이 어떤 것이 승리의 길인가 잘 판단하고 그 결과를 감당해야 할 겁니다. 신당을 창당할 가능성도 내비쳤습니다. 윤석열, 이재명 두 분 중에 한 분만 골라라 하는 시험 문제가 작년 대통령 선거부터 계속되고 있어요. 제3세력이라는 것은 양당 모두 싫다는 사람들에게 선택지를 제시하자는 것이거든요. 이재명 대표 체제가 굳건한 만큼 민주당 내 역할을 찾기보단 제3지대에서 세력 결집을 노릴 것으로 보입니다. 김부겸, 정세균 전 총리 등과 연합전선을 구축할 움직임도 관측됩니다. 이낙연 전 대표는 어제 탈당한 이상민 의원에게도 추후 합류를 제안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민주주의와 인권의 가치를 최상의 가치로 여기면서 노력하는 그런 민주당의 재건운동, 부흥운동, 이거에 대해서는 저도 절대적 지지를 보내고 그걸 관심 있게 지켜보고 있습니다. 당내 혁신을 요구하는 비명계 의원들이 모인 원칙과 상식은 아직까지 탈당에는 선을 긋고 있지만 이달 내 최종 결단을 이미 예고한 바 있습니다. JTBC 구혜진입니다. 오늘 아침 출근길에 서울 지하철 경복궁역에서 올라가는 에스컬레이터가 갑자기 멈추는 사고가 났습니다. 10명 넘는 시민들이 넘어졌고 2명이 다쳐 병원 치료를 받았습니다. 먼저 조소희 기자입니다. 지하철 승강장 에스컬레이터 입구는 고정 안내판과 출입 금지 테이프로 막혀 있습니다. 시민들은 바로 옆 계단을 올라야 합니다. 오전 8시 42분쯤 갑자기 멈춰선 서울 지하철 3호선 경복궁역 에스컬레이터입니다. 출근 시간대 시민들이 몰릴 때였습니다. 딱 내리자마자 제 뒤에 있는 사람들 쭈르륵 다 뒤로 넘어가 굴러서 떨어지고 막 비명 지르고 막 난리도 아니었어요. 매일 경복궁 인근으로 출퇴근하는데 분당 사고 생각도 나고 무서웠어요.
에스컬레이터가 멈추자 위에 탄 승객들 무게 때문에 반대로 움직였습니다. 10여 명이 넘어졌고 이 중 2명은 병원으로 옮겨졌습니다. 출근 시간대라 승강장은 북적였는데요. 에스컬레이터를 타려는 시민들과 쏟아지는 시민들이 섞이면서 한참 혼란을 겪었습니다. 사고가 난 에스컬레이터. 알고 보니 최근 한 달 사이 2번 안전검사를 받았습니다. 지난달 10일 자체 점검 때 모든 항목 A를 받았습니다. 양호 등급입니다. 일주일 뒤 16일 승강기 안전관리공단 검사에서도 합격 판정을 받았습니다. 문제 없다는 에스컬레이터에서 사고가 나면서 지하철을 이용하는 시민들의 불안이 커지고 있습니다. JTBC 조소입니다. 충남 보령의 대천 해수욕장 근처엔 방치된 아파트 단지가 있습니다. 90년대에 14개 동을 짓다가 IMF로 공사가 멈추면서 30년 동안 방치돼 철근은 다 녹슬고 수풀까지 우거져 있습니다. 보기 안 좋은 건 당연하고 사건 사고도 잇따르고 있다는데 밀착카메라 이상엽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캄캄한 새벽 한 건물이 보입니다. 날이 밝자 모습을 드러냅니다. 충남 보령의 한 마을입니다. 대천해수욕장에서 차로 5분쯤 떨어진 곳입니다. 그런데 마을 입구 쪽으로 걸어가 보니 잿빛 건물이 보입니다. 올해로 30년째 방치된 아파트 단지입니다. 철근은 녹슬었고 층마다 벽돌이 쌓였습니다. 1994년 한 건설사가 이곳에 15층짜리 아파트 14개 동을 짓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3년 뒤 국제통화기금 IMF 외환위기로 공사가 멈췄습니다. 12월 3일 날이 딱 30년이에요. 그때는 이 공사를 했어요. 공사를 했었는데 몇 년 하다가 말더라고. 15층 중 13층까지만 지은 채로 빈 건물만 남았습니다. 건설사와 저축은행이 부도가 나면서 지금 건물은 예금 보험공사에 넘어갔습니다. 매매됐다고 이게 빨리 아파트를 공사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환영을 했죠. 지금 몇 년 돼도 소식이 없어요. 건물이 오랫동안 방치되면서 하나둘 문제가 생겼습니다. 학생들이 우리가 펜스를 훼손하고 들어가고 경찰서에 신고해가지고 보통 하루에 한 2번 내지 3번 이렇게 돌아요. 울타리를 놔도 소용없습니다. 한 달 전엔 건물 안에서 한 남성이 숨진 채 발견되기도 했습니다. 남자가 거기 올라가서 떨어지려고 했는데 이게 완전 꼭대기 올라가면 미소서 거기 얼른 부셔서 지어요. 밤이면 미sob지고. 사건 사고가 잇따르자 이렇게 울타리가 생겼습니다. 곳곳에 CCTV도 놓였습니다. 지금은 관리자도 아예 현장에서 24시간 지키고 있습니다. 건물이 팔리면 좋지만 쉽지 않습니다. 아파트 건설 당시 자재를 납품하고도 돈을 받지 못했다고 주장하는 사람들과 소송도 얽혔습니다. 사업장이 빨리 매각이 되어서 저희들이 그 재단에서 대출금을 회수하는 게 어느 정도 공매 가격이라는 낮춰서 적극적으로 매도를 시도할 예정입니다. 철거비만 100억 원이 넘다 보니 선뜻 나서는 사업자도 없습니다. 이렇다 보니 사건 사고가 일어나도 지자체는 딱히 손쓸 방법이 없다고 합니다. 부지가 넓다 보니 다 커버가 될 수가 없잖아요. 시에서 특별하게 한 게 없어서 저희가 한 건 없습니다. 전국에 방치된 건물은 300곳 가까이 되는데 거의 다 10년을 넘겼습니다. 첫 삽을 뜨는 일에만 급급하면 앞으로 더 생길지 모릅니다. 이렇게 폐허로 변해버린 건물은 결국 우리의 안전을 위협합니다. 밀착 카메라 이상엽입니다. 안녕하세요. 뉴스룸 앵커 한민용입니다. 오늘도 JTBC 뉴스룸을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오늘 저녁에도 뉴스의 현장에서 찾아뵙겠습니다.